네, 안녕하세요. 김여욱입니다. 네,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빌드 2023과 함께 다시 돌아왔네요. 정말 빌드는 매년 보지만 올해 빌드만큼 이렇게 흥미진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이 빌드의 시작은 사티아의 시작과 함께 문을 열고 있죠. 그래서 사티아가 나와서 매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50가지 이상의 새로운 발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최고는 역시 코파일럿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전략의 한복판에 있는 검색 엔진 있죠. 바로 빙입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면 빙의 검색 점유율 보면 아주 형편없었어요. 근데 이걸 뒤집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빙의 GPT 모델 4.0이 들어가면서 빙 검색 엔진의 검색 점유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빌드에서는 그 반대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때까지는 빙 검색 엔진에 GPT 언어 모델을 집어넣는 걸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오픈 AI의 챗 GPT에다가 빙을 집어넣는 걸 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빙을 집어넣고 검색 엔진하고 언어 모델을 합치면 어떤 면이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환각 증세라고 하죠. 할루시네이션, 거짓말을 하는 증세들이 이제 검색 엔진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말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런 환각 증세,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대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챗GPT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로만 학습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우리나라의 대통령,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이런 것들은 대답을 못하는 면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빙 검색 엔진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런 면들에 있어서 실시간성 데이터, 환각 증산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때까지 우리가 빙 안에서만 봤는데 그걸 이제는 챗GPT 안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윈도우즈 코파일럿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안에 이제 코파일럿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윈도우즈 안에 코파일럿이 들어간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제 윈도우즈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윈도우즈 11 안에 이제 자비스와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까지 내가 작업하던 그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워드 파일은 어디 있지? 라고 하면 바로 찾아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눈이 너무 부신데 다크 테마로 바꿔줘. 12시간 동안 집중 모드로 바꿔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즈에 바로 코파일럿 버튼이 들어가고요. 이걸 누르면 작업을 해주는데 꼭 내 PC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어제 그 축구 경기는 어떻게 됐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경기 결과를 찾아서 알려주는 거죠. 결국 이 이면에도 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즈 코파일럿하고 빙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잘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연계시키기만 해도 시너지 효과가 팍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단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코파일럿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파일럿 스택이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 코파일럿 스택을 보시면 기본적인 AI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AI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그 위에 코파일럿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AI라는 이 단어의 왕자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코파일럿이라는 단어로 프레임을 아예 전환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이 프레임 전환하면서 우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로 코파일럿을 만들 수가 있어. 코파일럿은 우리의 것이야.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큰 그림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연일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주가를 보고 이제 조금씩 사둔 주식이 있었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250달러였는데 지금 무려 33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좀 더 많이 안 산 게 천추의 한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파일럿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스택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코파일럿에 확장 가능한 플러그인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xtensibility Plugins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파일럿이란 이 자체가 완벽하진 않죠. 그리고 또 이게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먹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톡톡톡 끼워 넣는 걸 여기서는 플러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플러그인을 끼워 넣어서 당신들의 서비스를 코파일럿하고 연계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챗GPT에도 플러그인들이 있죠. 그래서 익스페디아 같은 서비스 연결해가지고 뭐 항공권 검색하고 하는 것들도 실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플러그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만드는 것 자체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다면 엄청난 혁신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만든 서비스하고 내가 만든 플러그인을 가지고 바로 이 챗GPT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끼워서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회사를 위한 코파일럿 이런 것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 플러그인들은 계속해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세상이 오고 있어요. 이제는 말하면 잘 알아듣는 챗GPT 그게 이제 나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로 붙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필요할 때 바로 붙여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사용하는 가장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문서를 보면 이 문서를 뭔가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근데 이 문서가 정말로 캘리포니아 법률에 저촉되는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지금 보고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인데요. 워드 안에서 플러그인을 3개 정도 확장을 시켜서 그걸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법률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내용을 바로바로 이렇게 감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I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법률을 잘 학습되어 있는 AI가 있고요. 그걸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코파일럿하고 연결만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부터는 워드에서 문서만 작성하면 이게 정말로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가의 법률 서비스가 이제는 플러그인 하나로 해결이 되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회사의 내사 규정이 있어요. 우리 회사의 규정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걸 학습시킨 다음에 공문서 같은 걸 쓰면 우리 회사 규정에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검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윈도우즈 코파일럿에 대한 데모도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 뭐 기대 이상입니다. 이 윈도우즈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 조금 지나면 클로즈 베타를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올해 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것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코파일럿 플러그인들 지금 현재 어디까지 나와 있나라고 봤더니 뭐 아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코파일럿 플러그인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저 AI 스튜디오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기존의 애저 같은 경우에는 애저 커그니티브 서비스 그리고 커그니티브 서비스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각각의 기능에 맞는 스튜디오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를 사용하는 애저 오픈 AI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었는데 자, 이번 참에 애저 AI 스튜디오로 다시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애저 AI 스튜디오에서는 오픈 AI의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코파일럿을 만들고 그리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또 프론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다 지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애저 AI 스튜디오에 관한 내용들은 또 이 다음 동영상에서도 또 한번 자세하게 다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되고 있는 게 애저 AI 세프티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AI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해주는 거죠.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의 이루다 챗봇 이런 것처럼 AI 서비스가 전지전능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말 한마디 잘못하는 순간 그리고 반사회적인 말을 한마디 하는 순간 그 AI 서비스는 바로 망가지죠. 그리고 서비스를 내려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AI를 잘 만들고 난 다음에 얘가 정말로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내부적으로 잘 만들어진 서비스를 이번에는 외부로 이렇게 오픈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에 책임감 있는 6가지 원칙이라는 원칙을 만들어 놨고요. 이 원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소프트웨어적인 필터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묻기도 하고요. 검증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아예 이렇게 서비스로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 보통 이렇게 패브릭이라고 하면 바로 면직,
직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면직 직물, 이 패브릭이라는 단어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몇 번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면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패브릭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은 어떤 기능일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데이터 플랫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데이터 플랫폼 위에 코파일럿과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나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기술의 지금 정점에는 GPT 기반의 언어 모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패브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채팅을 통해서 바로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면서 데이터를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이때까지 데이터 플랫폼마다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철학도 다 다르고 쓰는 스크립트도 달라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SQL 쿼리를 써야 될 것이고 또 약간 복잡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빠르게 스크립트들을 생성하고 그걸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사티아 나델라가 했던 30분짜리 분량의 영상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이번에는 스카쿠가 나오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은 거의 1시간짜리 영상이고요. 스카쿠 역시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역시 빨간 티셔츠 그대로 올라왔고요. 자, 역시 세월의 흔적은 그대로 이제 조금씩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젊었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자, 이 스카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플랫폼 차원에서 코파일럿 스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개발 도구, 그리고 GitHub라고 하는 개발자들의 플랫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GitHub 코파일럿을 이용을 하면 소프트웨어 코딩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기가 막힌 결과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코파일럿 X에서는 코파일럿 챗, 그리고 풀 리퀘스트, 다음에 오토매틱 테스트 제너레이션과 같은 기능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채팅을 통해서 코드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뭐 디버깅을 해줘 이런 것들도 먹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풀 리퀘스트 작업 굉장히 단순하고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이런 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딱 보면 감이 오는 그 테스트 코드의 생성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파일럿 X에 대한 데모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는 파이썬 코드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mport unit test 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나면 여기에 맞는 테스트 코드 같은 걸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의 성과를 짧게 언급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파일럿 이제 플러그인을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세션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뭐 여기 채널에서 이제 여기 채널은 영욱 스튜디오는 완전 개발자들을 위한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채널에서 한번 언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할 때도 역시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GitHub 더하기 Az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할 때도 역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 환경 만들 때 새로운 CLI 도구가 나왔죠. 그래서 AZD라고 하는 새로운 CLI 도구를 사용을 해서 보통 우리가 그 Azure 쪽에 다룰 때 Azure 쪽에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명령으로 우리가 작업할 때는 AZ라고 하는 AZ 명령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AZD의 D는 디벨로퍼먼트 해서 개발 환경을 바로 만들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그인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만드는데 오픈 AI 플러그인을 패스트 API로 만들 거고 새로운 템플릿 브랜치를 따서 만들겠다라고 하면 관련된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애저 쪽에 있는 서비스들도 바로바로 만들고 연결하고 배포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그인 바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는 GitHub 채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저의 오픈 AI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GPT-4, 그 다음에 챗GPT, 그 다음에 GPT 3.5, 그 다음에 DALL-E2와 같은 모델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또 막상 또 제가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위스퍼 같은 모델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건 주로 이제 언어 모델, 그리고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달리 모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 서비스하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들,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앱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바로 사용을 해서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고객 사례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고객 사례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저 AI 스튜디오가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애저 AI 스튜디오의 데모를 설명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데모를 설명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막 흥분한 듯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걸 데모를 하고 있냐면, GPT 3.5 터보라고 하는 일반적인 오픈 AI의 GPT 모델을 일단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질문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따로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또 한번 튜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챗GPT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바로바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조금 더 이제 이분이 이제 말이 조금 긴데요. 조금 더 넘겨서 데모를 한번 볼게요. 자, 데모를 보면 이제 Add Your Data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서 Add Your Data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ognitive Search라든지 아니면 블랍스토리지 등에 있는 자료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코스모스 DB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학습을 시키면 여기에 맞는 대답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챗GPT인데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한 요청들이 와서 또 작업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외에도 프롬프트 플루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요것도 굉장히 큰데, 요것만 가지고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AI 컨텐츠 세이프티 서비스라든지,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GPU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GPU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GPU들을 병렬 처리할 때 이 GPU들이 어떻게 서로 링크가 되느냐, 이 링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고 있는 건 클라우드에서는 최초로 사용되고 있는 링크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 얘기하면서 또 역시 엔비디아 옴니버스 클라우드 얘기까지 함께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 얘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제가 지금 요약해드린 영상이 1시간 반 정도 되는 분량인데 2개의 영상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는 사티아의 영상 하나, 그리고 스카쿠의 영상 하나, 이렇게 2개를 따로따로 찾아보시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세부 세션들도 지금 하나 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요약해 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 정도로까지 달려들 줄은 저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요. 어느 정도 달리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파일럿 기술이 좋다고 하더니 아예 코파일럿을 찍어낼 수 있는 부조종사 양송소를 만들었어요. 지금 당장 많은 요청이 오고 있는 업체들 중에 보면 챗GPT 사용을 금지를 했지만 언젠가는 써야 돼. 기술 유출이 안 되게끔 우리 회사 안에 프라이빗한 챗GPT를 만들고 싶어. 이런 데라면 이번에 발표된 이 영상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야말로 꼭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꼭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